어제 인도 국경 11월 15일까지 폐쇄 연장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다가 나온 것이 뭐냐면은 10월 17일 투어리스트 받는다는 그것을 11월 15일까지 또 연기시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정부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팔에서는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카트만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네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 먼저 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는 총 2,63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7,996명이 됐고요. 그리고 카트만두는 지금 1,403명, 오랜만에 좀 떨어졌습니다. 1,403명 발생하면서 47,401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 확진자 수가 PCR 테스트 수의 19%가 지금 확진이 뜨고 있습니다. 되게 확진율이 높죠. 그리고 전체 네팔 총 확진자의 53%가 카트만두 밸리 확진자예요. 카트만두 밸리 세세하게 보면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오랜만에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996명 나왔고요. 박타푸르가 102명, 랄리푸르가 305명 나왔습니다. 카트만두는 좀 줄은 양상인데 랄리푸르가 좀 늘어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활성 사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6,587명, 활성 사례 불러드리는 겁니다. 박타푸르가 1,360명, 랄리푸르가 2,729명입니다. 총 합치면은 2676명이고요. 그리고 카스키, 포카라가 속해 있는 카스키 디스트릭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418명.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활성 사례가 제로였던 디스트릭트가 머낭이 있었는데 머낭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팔은 77개 전 디스트릭트가 다 활성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낭, 무스탄까지 다 한 명 한 명씩 가지고 있어서 지금 활성 사례 제로인 지역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 보는 게 맞습니다.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시골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 맞아요. 그래서 이 더 쌓인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기 위해서 카트만두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갈수록 시골에 있는 활성이 늘어날 겁니다. 사망자 총 1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12명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네팔 누적 사망자 수는 675명 기록 중이고요. 완치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보다는 적지만은 2,174명이 나왔습니다. 2,174명이 나오면서 완치자 8만 명이 넘어갔어요. 8만 954명 기록 중입니다. 회복률은 68.6% 기록 중이고요. 활성화 케이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팔 총 활성 환자는 36,367명 기록 중입니다. 이 중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1,548명. 그리고 시설 격리가 14,819명. 문제는 시설 격리가 문제예요. 시설 격리가 14,819명인데 지금 현재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병원 시설이 한 50% 여유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격리가 14,819명이잖아요. 이게 3만 명이 된다라고 하면 100% 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얼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15,000, 16,000명이 더 늘어난다, 시설에서. 그렇게 되면은 병원이 풀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 케이스가 36,000인데 여기서 한 7만 정도로 만약에 활성화 케이스가 늘어난다, 7만 명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병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검역소 인원은요 129명이 빠졌습니다. 129명이 빠지면서 4,666명 기록 중이고요.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13,947건 했습니다.
13,000건에서 거의 뭐 19,000건,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내년 봄까지 지속적으로 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PCR 테스트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감염자 추적을 할 것인지, 이것이 네팔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PCR 테스트는 누적 PCR 건수는 122만 1,038건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요렇게 코로나 뉴스 전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네팔 현황하고 단신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100% 승객 수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국내선 항공기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100% 승객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뭐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오 때는 지키지 못합니다. 밀집해서 그냥 콩나무 시루처럼 그렇게 싣고 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는 좀 더 많이 확산될 것 같고 속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가속도가 더 많이 붙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 입국 허용 관련해서 정부 지침이 지금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11월 15일까지 국경 폐쇄 연장 결정과 관련해서 본래 10월 17일까지 허용하려던 관광객 입국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이미 뉴스에는 나왔습니다. 뉴스에는 나왔는데 정부 공식 보도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온 근거는 월요일 날 있었던 강요회의였습니다. 강요회의가 근거인데, 강요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뉴스에서는 나왔는데 이것을 관계부처는 공식적으로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내놓지를 않았고,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하고 그리고 관광교통 민간항공부 장관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CDO 사무소가 폐쇄가 된 상태이고, 거기에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폐쇄 상태가. 네팔 관광청은 일부 직원이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인 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팔 관광청 이사회는 4일 동안만 트래킹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른 서비스는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네팔 관광청에 따르면 직원들의 감염이 발견된 이후 네팔 관광청 건물 내부 회의가 금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게 네팔 관광청이 폐쇄가 된 겁니다. 네팔 관광청이 폐쇄가 되고 지금 카트만두 CDO 사무소, 시청이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 장관, 민간교통항공부 장관 2명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 서비스가. 그런 상태에서 강요들은 지금 올리 총리한테 다시 럭다운을 하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올리 총리는 다시 럭다운은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렇게 좀 전해드리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어저께도 치토안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치토안 단신이 들어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치토안 지역 코비드-19 사망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나왔습니다. 전국 코비드-19 사망률은 현재 0.57%이지만 치토안 사망률은 1.28%라고 합니다. 네,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금 치토안이. 그래서 이게 치토안이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지, 그리고 치토안이 이미 보건 어떤 그 역량을 다 소진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치토안 병원이 어저께도 전해드렸다시피 3개의 치토안 전문 병원이 있는데 보건 당국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미 코로나19 이 역량을 초과했다라고 이러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치토안 사망률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네팔 소식하고 단신 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부모가 없는 어린이는 1인당 월 2,000루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정부는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수당으로 한 달에 2,000루피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그마티 지방의 사회개발부는 13개 지역의 119개 구역 수준의 예산을 할당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는 부모가 없는 어린이의 세부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이미 각 구역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회개발부 책임자 인드라 오자 씨는 어린이들에게 수당으로 분배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이미 책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자 소장은 지방정부가 4개월마다 그 금액을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고, 각 도시에서는 세부 사항이 아직 수집되지는 않았지만 각 사무소들은 10월 22일까지 부모가 없는 어린이 목록을 추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부모가 없이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 사회 보장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지방 정부에서. 그래서 그 카트만두가 속해 있는 이 바그마티 프로빈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다 잡혀 있다고, 그리고 이것을 4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지방 정부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 정부는 또 지역에 또 동사무소나 뭐 이런 구역들이 있잖아요. 그 구역들에 이미 그 서류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올려라. 그렇게 하면은 10월 달까지 다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배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1인당 2,000루피면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중간에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뭐 착복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잘 전달만 되면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팔은 UN 인권이사회에 다시 재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화요일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선거에서 UN 인권이사회 회원으로 네팔이 재선출되었습니다. 네팔이 2018년 1월 첫 선거에 이어 UN 인권이사회 회원이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팔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개국, 중국,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제75차 UN 총회 본회의 비밀투표로 선출된 15개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네팔의 UN 상임대표인 암릿 바하두르 라이 씨는 네팔의 재선이 네팔의 정치적 성향과 인권에 대한 진보적 여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다른 국가로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가봉, 말라위, 세네갈, 그리고 동유럽에는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볼리비아, 쿠바, 멕시코, 서유럽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있습니다. 네, 네팔이 그래도 뭐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렇게 UN 인권이사회 회원이 됐다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이게 인권이 별로 안 좋은 나라가 여기 들어간 거 아닌가요? 나라들이 보면 중국, 파키스탄, 우즈벡 뭐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튼 뭐 그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네팔이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10월 17일 날 확정이 났다라고 나오는 신문은 없고요. 되려 걱정하는 신문은 많아요. 10월 17일 날 오픈해 갖고 예약을 다 받았는데, 이것을 11월 15일 이후로 연기시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네팔 관광을 갖다 홍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오픈이 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다는 지금 연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17일 날 이게 일반 그 투어리스트들이 못 들어오면요, 11월 달에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피크 때가 더 사인 피크 때거든요. 그때가 가장 많이 산을 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냥 제쳐버리고 11월 달로 오픈한다 그러면은 11월 달에는 추워서 못 들어옵니다.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추워지고 산에는 더욱더 추워지기 때문에 관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봄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17일 투어리스트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은 2020년은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걸로 하고 2021년을 기약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변수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네팔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다 그러면은 점점 운신의 폭이 정부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네팔로 들어오는 항공기들도 점점 위험함을 느끼면은 노선을 끊을 겁니다. 그러면 점점 고립이 되겠죠. 네, 자TV는 매일매일 네팔 소식, 그리고 코로나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구독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독 후에 누르면 나오는 종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전체 알림 설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티비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